이 연수를 만약에 수강하는 전국의 스님들이 계신다라면 신동초의 사례는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제가 책으로만 받고 이은미 스님 통해서 들었었는데 그 사례를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일정까지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제가 오늘 두 가지 소품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밴드, 하나는 사탕인데, 이거는 제가 반 아이들 처음 만날 때, 처음 소개할 때 쓰는 거예요. 좀 아픔, 상처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사이가 되고, 주사 맞추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바늘만 보면 울면 이거 하나 주죠. 그 다음에 요거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요런 반이 되어가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요 두 개 하면 아이들도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돌아본 학교들 보면 아픈 학교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 학교의 아픔은 요 밴드를 좀 붙여주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한다고 요 사탕도 좀 하나 주고,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신동초등학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 된 지는 3년 됐고요. 근데 이제 혁신 씨앗 학년이라고 해서 그 혁신 씨앗 학년을 2년을 그 전에 미리 했어요. 혁신 씨앗 학년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같이 독서 모임을 하시고 철학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우리 한번 학년에서 뭉쳐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년에서 뭉쳤고, 우연치 않게 교육청에서 혁신 씨앗 학년이라는 것을 지원받을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통합 수업 이런 거를 시작을 했죠. 혁신 씨앗 학년 2년을 하고, 그 2년 동안 학부모님들의 많은 지지를 얻게 됐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간 덕분에 저희가 이제 혁신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혁신 학교가 된 지는 현재 3년 차입니다. 3년째요. 그러면 한 변화의 바람이 좀 있었던 건 한 5년 정도 되는 거죠. 주된 내용이 아까 쌤 얘기 듣다 보니까 이렇게 교사 독서 모임이나 이런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교사 학습 공동체 이게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함께 같이 책을 읽자 이걸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없었고 현재는 다 다른 학교 가시고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혁신 씨앗 학년이 구성이 되고,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회라던가 독서 모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른 학교에 있지만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동에 있다가 다른 학교에 가서 할 때의 힘든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변형시킬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독서 토론 모임도 하고 있고, 뭔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독서 모임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아까 먼저 좀 와서 보니까 지금도 독서 모임 하고 있더라고요. 팔꿈치 사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권 책을 읽었는데, 이제 작년에 처음 읽은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읽게 된 계기가, 저희가 5학년을 처음 맡으면서 역사 수업을 만드는데 선생님들 이제 신규 선생님 3분이시고 전입 선생님 2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역사 교육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역사 교육을 왜 해야 하나 이런 논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이제 그 교과서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그럼 역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수학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수학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수학이 주제통합 수업을 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안 하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자니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수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했는데, 그 수학과 교수학습, 초등교사를 위한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예전에 그 협동학습 이성우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분수 부분만 저희가 따서 스터디를 같이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책을 읽자도 있지만 좀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책이 뭔가, 사실 팔꿈치 사회 같은 경우도
경쟁이 필요 불가결하다. 인간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경쟁을 걷어내려고 하는 성장형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런가? 우리는 정말 경쟁할 수밖에 없나? 이런 논의가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독서 모임이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좋은 책 읽어보자가 되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사실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게 동학년 교사들끼리 하는 것도 있지만 10사람의 한 걸음 연구회에서도 교육 활동을 계속해서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회 다른 주제를 좀 선정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회에서도 저희가 격주마다 한 번씩 화요일에 모이는데요. 오늘도 연구회 모임이에요. 근데 연구회에서도 저번에 정은균 선생님 책 교사란 무엇으로 사는가 읽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이랑도 사실 이런 교육관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랑도 다독다독 모임을 작년에 부장 선생님이 결성을 하셔서 관심 있는 독서 모임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과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 학습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예전에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아니면 올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같이 동학년끼리 학습 공동체 구축해서 해나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선생님의 느낌을 솔직하게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전에 그 협동학습 하다가 그 뒤에 그냥 정교조에서 하고 있는 학년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공부하는 그거를 한 3년 정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거기는 가서 제가 원래 있던 학교는 뭐 주제 통합 수업을 한다든지 뭐 교육과정을 뭐 이렇게 깊게 바라본다든지 하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학년 선생님들 모이는 데 가서 어떻게 보면 듣고 그냥 뭐 배우고 하는 역할이었지 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아무래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조금 실천할 수 있고 생각한 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학년 연구실에 보니까 역할 분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 분장이라고 우리 많이 흔히 쓰는 그런 학교의 업무 체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께서 학년이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운영하셔라. 학년 부장 선생님이 그 작은 학교의 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5년 전에 혁신 씨앗 학년을 할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의 자율성을 달라.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함께 하고 있는 학년이 함께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그 상황에서 학교 행사라든지 이런 걸 챙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좀 덜어낸 상태였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를 나누는데 업무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 배정을 되게 좀 많이 고려를 했어요. 고학년 같은 경우 저희 6학년은 업무 없고 고학년은 갈수록 업무를 좀 덜 주고 근데 사실 안 그런 학교도 있지만 많은 학교가 신규 선생님이나 젊은 남자 선생님 되게 업무가 치중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학년 부장들이 인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되게 조율을 4-5번 모여서 업무를 철저하게 좀 조율을 하고 균등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덩어리를 가지고 학년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작년에 혹시나 그 현장 체험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는 조금 가벼운 거 해. 대신 선생님이 뭐 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업무 조정을 저희 내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감 선생님한테 확정된 걸 보내드리면 교감 선생님이 그걸 다시 반영해가지고 수정을 해주시고. 저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의 학년이 하나의 학교다. 저는 큰 학교는 좀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 시스템이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서 살아갈 때하고 이전에 그냥 업무 시스템으로 살아올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확실히 저희 학년의 자율성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제가 학년 부장으로서 선생님들하고 협의한 것을 실현시킬 때 우리 학년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뒷받침이 아주 확실하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걸림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과학 관련된 수업을 새로 만들어서 했어요. 교육과정이 없는 수업을
저희가 갑자기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학교에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뭔가를 추가시키고 진행할 때 계획서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좀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예산, 이거 계획 없는 예산인데 써도 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년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래도 다 대부분 거의 다 할 수가 있고 대신 근데 이제 그 책임도 학년에게 오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책임감 있게 더 연구하고 협의하고 이걸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5학년이 2년째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5학년 했을 때 분명히 막 여러 가지 주제 중심의 재구성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년차 되면서는 이제 그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분명히 또 새로워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새로워졌고 혹은 수정해가는 부분은 무엇인지.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5학년을 처음 맡았어요. 근데 처음 맡았고 5학년을 처음 맡는 신규 선생님 3분이 계시고 전입 선생님 2분이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되게 이제 막 그거를 같이 끌고 가는데 사실 저는 부장의 입장에서 되게 좀 버겁긴 했지만 되게 잘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안을 줬던 거는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재밌게 가르칠 것인가. 교사인 나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주안점을 둬서 작년 교육과정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역사라든지 뭐 철학 수업이라든지 작년에 이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똑같은 구성원으로 똑같이 5학년을 한 번 더 하는데 근데 저희 선생님들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작년에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바꿔요. 이건 조금 개선해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국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거는 뭐 원고지 쓰기 수업을 다시 넣어서 한다든지 다시 확실히 이렇게 글쓰기 수업으로 완전 재구성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역사 같은 경우도 내용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있고 그리고 이미 또 새로운 수업 2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다른 수업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상상하고 실행하고 교육 과정이 계속 아이들에게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했지만 그걸 계속한다, 한 번 더 한다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학교가 변화해오고 아이들의 수업이 변화해오고 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게 지금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 교사 학습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의를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교사 학습 공동체는 뭐다. 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늘이라고 적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동학년이 협력해서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혼자서 계속해서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마라톤 완주가 가능한 것도 옆에 있는 같은 동료 선수들 덕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마라톤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지만 저 혼자서 계속 달릴 때 그런 지치는 느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늘이라고 생각하고 동학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교육과정 내용이 너무 많다고 좀 덜어내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끼리도 작년하고 너무 똑같이 운영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올해도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수업을 다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교육과정이 풍성해졌어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같이 할 수 있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휴식 같은 존재가 돼서 혼자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휴식 같은 존재가 돼서 저는 그늘이라고 적었어요.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은 저한테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퍼즐이란 게 사실 한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라도 비면은 전체가 완성이 될 수 없는 퍼즐처럼 저희 하나하나가 다 인정을 받고 저희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좀 밑바탕이 돼주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많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풍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아궁이에 처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풍로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풍로의 역할로 이제 제 자신한테 스스로 이제 불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의미가 떠올렸냐면 저는 겹불이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나무를 떼고 살거든요. 나무를 떼면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아무리 바짝 마른 장작을 또 혼자는 못 하더라고요. 바짝 마른 장작이라 하더라도 혼자는 못 하고 항상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장작이 있어야 나무가 있어야 이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행복하신 분들이다. 서로에게 겹불이 되어주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